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사고가 나도 종합보험 가입했으니 보험 처리하면 끝이다. 그렇지만 아닙니다. 잘못 알면 큰일 납니다. 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웬만하면 보험에서 처리되기 때문인데요. 그렇지만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보험 가입과 관계없습니다. 사고가 나는 순간 합의해도 빠져나갈 수 없고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변호사들은 대부분 사고라 말하지 않고 범죄라고 이야기하는 12가지가 있는데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얼마나 위험한지 잘 모르고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사고를 당한 사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 대부분은 합의하게 되면 끝나게 되지만 12대 중과실 사고는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합의하더라도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합의하게 된다면 양형을 할 때 감형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형사처벌을 완전히 면할 수 없는 12대 중과실 사고, 일단 먼저 어떤 사고들인지 확인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제목부터 말씀드리자면 신호위반 12대 중과실입니다. 그리고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앞지르기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사고, 무면허 사고, 음주운전, 보도 침범,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화물 고정조치 위반, 이렇게 12가지가 있는데요. 자, 이런 것들 대부분은 알고 있는 것도 있지만 이런 것까지도 12대 중과실에 포함되는지 헷갈려 하셨던 분들 아마 많을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12가지 항목, 단순한 실수처럼 보이지만 법에서는 고의에 가까운 중대한 법규 위반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별것 아닌 것 같은데도 법에서는 고의다,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대한 법규 위반으로 간주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종합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 합의한다 하더라도 벌금이나 금고, 심지어는 징역까지 받을 수도 있는 무서운 범죄 행위로 간주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금방 말씀드렸던 12가지 무조건 머릿속에 새겨 두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느 순간 범죄자가 될 수 있는 12가지 함정인데요. 첫 번째는 신호위반입니다. 신호등 그리고 경찰의 수신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주행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물론 별것 아닌 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요. 또 신호위반 정도, 과태료 정도 받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만약 여기에서 사고까지 났다, 사람의 목숨까지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생겼다면 이때는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신호위반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는 이것을 법에서는 고의에 가까운 중대법규 위반으로 간주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호위반,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아마 많은 사람들 신호위반 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사고만 안 났을 뿐이지 사고가 났을 때는 상황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입니다. 중앙선 침범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의로 보는 겁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중앙선을 넘어서 반대편 차로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에서는 중앙선 침범 고의로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유턴할 때 불법 유턴하는 분들, 빗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나도 모르게 빗길에서 갑자기 미끄러질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선을 넘어갔다면 중앙선 침범 해당되고 12대 중과실에 해당된다. 그래서 만약 사고가 날 때는 대부분은 정면 충돌로 이어지는 사고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악의 사고 유형 중에 하나, 중앙선 침범이다. 이것도 12대 중과실 포함됩니다. 자, 또 하나인데요. 속도 위반입니다. 표지판에 표시되어 있는 제한속도, 여기에서 만약 20km를 초과했을 때, 그러니까 60km 같은 경우에는 80km 이상 달리다가 만약 사고가 났을 때는 이것은 중대한 12대 사고에 해당되는 겁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속도 지킵니다. 물론 가다 보면 약간씩은 과속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씩만 과속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약 속도 제한 여기에서 20km 이상을 초과했다, 카메라에 찍혀서 과태료만 내면 상관없겠지만 사고가 났을 때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속도 위반, 제한 속도보다 20km 이상 초과하다가 사고가 났다. 이때 12대 중과실 포함되니까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또 하나입니다. 바쁠 때 앞지르기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지만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했을 때도 12대 중과실에 포함됩니다. 황색 실선에서 추월한다거나 우측 추월 또는 이중 추월, 이렇게 정해진 앞지르기 규칙을 어기고 무리하게 추월하다가 발생하는 사고, 바로 앞지르기 위반 사고인데요. 앞지르기 할 때 방법이 있습니다. 황색 실선, 이건 무조건 금지되고요. 우측에서 추월하는 것도 사고가 났을 때는 커다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 추월입니다. 한 단계만 건너뛰는 것이 아니라 두 단계 이상 이중으로 추월했을 때는 앞지르기 규칙 위반이 되기 때문에 앞지르기 할 때도 정해진 규칙을 따라야 하는 겁니다.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입니다. 철길이 주위에 없다면 상관없겠지만 어딘가 우리가 새로운 길을 가다 보면 만날 수밖에 없는 길도 생길 수 있습니다. 신호에 상관없습니다. 건널목 앞에서 일단 일시정지부터 해야 합니다.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하다가 열차와 충돌했을 때는 또 다른 커다란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데요. 철길 건널목 지나갈 때 일단 일시정지해야 된다. 물론 매일매일 건너가는 곳이니까 그냥 건너가도 되겠지. 사고 나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사고가 났을 때는 12대 중과실 해당된다. 보험으로 처리할 수 없다. 형사입건까지 각오하셔야 됩니다. 자, 또 하나입니다. 가장 많이 걱정하셔야 되는 위반인데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입니다. 횡단보도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항상 만나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보행자가 없을 때는 상관없지만 보행자가 있고 만약 사고가 났을 때 이때는 단단히 각오하셔야 됩니다. 보통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도 있는데요. 이런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많은 사고들이 나타납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만약 보행자가 있다면 이 사람이 건널지 안 건널지 헷갈리는 경우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일단 횡단보도 보행자가 있다면 일시정지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 건널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 운전해야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요. 만약 여기에서 섣부르게 판단했다가 사고가 난다면 마찬가지 12대 중과실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한다면 가장 많이 일어날 수 있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이 부분은 100번을 강조해도 무리가 아닙니다. 무면허 운전입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무면허 운전 사고. 면허가 없는 사람, 그렇지만 운전은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기간 운전을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만약 사고가 나면 용서받지 못합니다.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명백한 범죄 행위다. 무면허 사고 12대 중과실 포함됩니다. 자, 또 하나입니다. 음주운전, 그리고 최근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 약물운전까지 포함되는데요. 술 마시고 운전하는 것 누구나 금지되지만 사람에 따라 또 신체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가 났을 때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최근에는 음주운전도 문제지만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생기는 사고도 많습니다. 특히 건강검진 받고 오시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절대 운전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약과 똑같이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다면 음주운전과 똑같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감기약 잘못 먹고도 운전하다가 약물 운전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보도 침범입니다. 인도로 돌진하거나 인도를 넘어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보통 우리가 대충 이 정도 주차하면 되겠지, 사고 안 나면 문제 없겠지 생각하지만 맞습니다. 사고 안 나면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만약 이렇게 인도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주차를 하기 위해서 인도에서 운전하다가 부딪혀버렸다, 사고가 되는 건데요. 그냥 사고가 아닙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됩니다. 보도는 보행자들이 이용하는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는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다. 보도에서 만약 사고가 났다,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12대 중과실 해당된다.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또 하나입니다.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인데요. 버스 또는 택시를 이용할 때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은 상태에서 승객이 떨어지는 사고, 이것도 12대 중과실에 해당된다.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당연히 스쿨존, 여기에서는 규정속도 대부분은 시속 30km 정도로 정해져 있는데요. 물론 50km까지도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에서도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만드는 사고, 일명 민식이법인데요.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화물차입니다. 화물 고정조치
위반입니다. 트럭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 대충 싣고 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마찬가지 사고가 났을 때 다른 사람에게 또는 다른 차량에게 피해를 주었다. 이것은 범죄 행위가 되는 겁니다. 도로 위에 흉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트럭, 적재함에 실린 화물 제대로 고정하지 않는 사고, 화물 고정조치 위반 사고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12가지 12대 중과실 어떤 것들이 있느냐 알아봤는데요. 종합보험 가입한 운전자들 가벼운 교통사고를 냈을 때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중대한 사고가 났다. 여기에서 복잡한 형사처벌 절차가 있다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서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12대 중과실은 이 특례법에서도 제외된다는 겁니다. 법에서 이야기하는 운전자에게 최소한으로 요구하는 안전약속을 고의적으로 어긴 중대한 범죄로 보기 때문에 12대 중과실은 엄정하게 처벌받을 수밖에 없다. 벌금이나 벌점 정도로 끝나면 상관없겠지만 사고가 났을 때는 특히 조심해야 되는 12가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앞지르기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횡단보도 사고, 무면허 사고, 음주운전, 보도 침범,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화물 고정 조치 위반, 이 12가지는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